자, 한 주 월요일 시작입니다. 지난 주말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자,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수급에 관련된 주제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중요한 수급 축인 연기금의 수급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보게 되면은 2010년대 초중반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하방 경직이 있었고 그리고 상승할 때는 모멘텀을 만든 효과를 연기금의 매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1, 2년 사이에 보게 되면 연기금의 수급이 자취를 감췄고요. 특히나 이번 6월에서 7월 조정장에서 보게 되면요, 연기금의 수급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히려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연기금 수급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 연기금의 수급은 언제 돌아올지,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름장 6, 7월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를 강화한 연기금.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6, 7월 조정장에서 연기금의 매도세가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것을 도표로 보게 되면요. 자,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도표로 이야기할 때 한눈에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자, 6월 초부터 해서 8월 지난주까지 연기금은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 KSE라고 되어 있는 게 유가증권 시장, KQ 이게 코스닥입니다. 뭐 코스닥은 한 5천억 원 좀 넘게 매수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 강도는 센 건 아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전 같으면 2010년대 초 중반, 뭐 지금도 2010년대입니다만 2015년까지는 연기금이 매년 꾸준히 매수세를 보였고, 특히 시장이 하락하면 연기금이 더 많이 사들이면서 주가 하방 경직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게 그때 당시엔 주가가 하락할 때 더 많이 샀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계속 꾸준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돈이 들어올 때마다 주식을 이게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국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세 이게 될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는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전체 국민연금이 보유한 평가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많이 사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6, 7월 달에 보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하락했는데 사지 않고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그거는요, 최근 1, 2년 사이에 좀 국민연금 쪽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010년대 중반까지, 2010년 초부터 해서 중반까지는 국내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어요. 최대 20%까지 목표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런데요, 작년부터 해서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낮췄고, 그게 19.7%까지 낮췄을 겁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번에 19.3%까지 낮췄고, 올해 18.7%까지 낮추면서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실수를 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 19.2%에서 올해 18.7%로 낮췄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거의 한 0.5%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여기 제가 오타가 오늘 있었네요. 0.5%포인트 낮아진 수준인데, 자, 이 정도만 돼도요, 지금 그 연기금의 운용 금액이 600조 원이 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올해 초 같은 경우만 해도 국내
주식 비중을 저렇게 잡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한 20% 가까이 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나는 연금 유입으로 해서 비중을 낮추고 싶어도 이게 워낙 기존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낮추지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2010년대 초중반 같으면 벌써 수조 원대 매수를 보여야 했을 연기금이 8월 초까지 5천억 원밖에 매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연기금이 주식을 언제 매수할 것이냐. 그래도 이제 적어도 매수를 하면은 시장 하방 경직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주식 시장이 보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국내 주식 비중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꾸준히 국민연금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매 분석을 할 때는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국내 비중 목표치를 꼭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1년에 어느 정도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유입되는지, 그래서 운용자산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계속 꾸준히 추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요 세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용본부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선일 때 2분기 말 또는 3분기 말에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대략적인 그 금액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꾸준히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2010년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매수하는 금액이 이제 수조 원대, 많게는 10조 원대 연간 이르렀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제법 많은 규모를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비중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못했고, 오히려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겨우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2300포인트를 유지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계산한 연기금의 누적 순매매 추정치는 3785억 원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요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2분기 말로 기준을 계산을 했을 때는요,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3분기 말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이제 꾸준히 국민연금으로 자금 유입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제자리를 걷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역전될 조짐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올해 여름까지는 지지부진했던 연기금의 매매 추이가 9월 정도부터는 지난 여름에 보여줬던 시장이 떨어질 때 동달아 매도하는 게 아닌, 시장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 형태로도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비록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8.7%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9월 말에는 주가지수가 제자리 혹은 그 미만일 때는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연기금의 매수세가 시장이 하락할 때 단단히 이제 잡아주고 반등할 때도 매수를 하는 그러한 든든한 모멘텀을 제공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비율만 맞추는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만 지난 6, 7월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발목 잡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라는데 그나마 위안을 삼아 볼 수 있겠고요. 9월 이후 만약에 시장이 하락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가을 이후에는 자, 가져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러면 예, 마음 편하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강력하진 않더라도 예전에는 2010년, 2015년에는 어떤 강철판 같은 거였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 나무판 정도의 안정판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더운 여름입니다. 자,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 항상 부탁과 강조 드립니다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